드리고 과제를 드리고 이 과제를 실습을 하는데 시간을 더 쓰지 말고요. 그 1시간 동안에 맞춰 다 마치신 다음에 그걸로 제출하거나 하는 방식을 이제 교수님 가이드 받아서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화면을 공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이제 교재로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한번 진행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면은 저희가 3월 달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첫 번째 수업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 구조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위협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차주 혹은 차차주가 되겠죠. 차차주의 실제 훈련 시스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훈련해 보시는 거를 이제 3월 달에 그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의 이런 형태로 갈 건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반드시 다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는 거에 따라서 맞춰갖고 진행을 할 텐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제 데이터 분석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방식들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GUI 방식을 분석하는 걸로는 사고 데이터를 심해 사고를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모여서 그 나중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사용되는 방법론이거든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용한 방법들이 유사한 형태로 계속 재사용되기 때문에 예, 신경을 써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온라인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업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10개가 안 되고요. 뭐 저희가 최대 한다고 해도 뭐 15개, 20개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려고 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그 놓치면 나중에 따라가는 것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게 뭐 기존에 하던 어떤 보안 관련 수업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좀 따라와 주시면 실제 이런 분석을 하고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은 뭐 군이라든지 혹은 민간에 뭐 여러 가지 사고 났을 때 들어가서 실제 사용하는 방법론이고 사고 대응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향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 발전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내용은 인터넷 구조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구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그 구조의 기본적인 것들, 인터넷의 핵심 이제 재료는 결국은 이제 IP죠. IP가 인터넷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이제 당연히 이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업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IPv4 기준으로 인터넷의 주소는 32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32비트가 앞단의 프리픽스, 뒷단의 이제 서픽스로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저희가 서픽스라고 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서브넷 이렇게 부르죠. 근데 앞단에 있는 거는 프리픽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단에 있는 프리픽스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어떻게 구성하는지 지난번에 32비트 나누는 걸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는 A, B, C 클래스로 나눠지고요. 결국은 8비트, 24비트, 8비트, 16비트, 24비트 이렇게 나눠져서 사용되다가 최근 인터넷 주소에 대한 활용 방법들이 이제 많이 대두되면서 이제 CIDR이라고 클래스네스 인터클래스 도메인 이제 그 이 새로 나오면서 그런 개념들이 없어져서 이런 것들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졌죠. 자,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인터넷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실습에 대해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인터넷 구조 어떻게 실습에 활용할 건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이제 지난번 드렸던 수업의 리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런 관점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BBN이라는 제품이고요. 인터넷에서 최근에 가장 최초에 이제 사용된
라우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모든 신기술은 뭐 모든 혁신은 이제 신기술이 있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뭐 모든 산업혁명도 뭐 전기가 나타났다든지 석탄을 사용했다든지 뭐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어떤 신무기가 발전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에, 거기서 시작해서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런 변화를 이루는 핵심 변화의 핵심에 있는 것은 이제 패킷 스위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IMP 인프라고 써 있는 게 BBM에서 만든 라우터의 이름이고요. 보시면 여기서 패킷들이 지나가는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패킷 기반 네트워크는 중계 장치에는 기억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중간에만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일어나는 디도스 공격에서 어, 공격을 방어하기 힘든 이유가 이 종단 기반 방어 체계를 동작해야 되는데 중기 구간에서 개입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이거는 향후에 저희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분석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터넷의 구조를 보면 이제 인터넷이 처음 뭐 가능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8년에 BBN이라는 제품이 나왔고 미국에 있는 네 개의 대학교가 이거를 처음 자기네 네트워크로 구성하기 시작한 게 사실은 이때는 인터넷이 아니라 알파넷이죠. 그리고 나중에 국방부의 연구 펀드를 받아서 달파넷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는 이제 SRI 스탠포드 대학이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거하고 유타, 그다음에 UCLA, 그다음에 산타바바라 이 네 개의 대학교가 이제 이 인터넷을 시작한 네 개 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실 이 연구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라우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단순했어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고 주소를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됐고 결국 이런 방식으로 쭉 성장하면서 효용이 입증이 되고 76년에 이뤄서는 이제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연구망으로 연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네트워크를 상업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대두되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실제 연구망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AUP라 그래서 Accepted User Policy라 그래서 이제 상업적인 연구를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 없애게 되죠. 그래서 결국 89년에 NSF넷하고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NSF넷하고 통합이 되면서 실제 보시면은 여기 거점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작은 노드로 나왔던 요 지점에 있는 것들이 큰 덩어리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뭐 리저널 백본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소개된 것이 이제 어토노머스 시스템이라고 자율 시스템에 대한 어, 그 필요하고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89년입니다. 실제 89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투네킨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89년도에 두 명의 과학자가 IEEE 컨퍼런스에서 앉아서 실제 이런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이제 얘기하던 과정에서 이제 냅킨 뒤에다가 이런 프로토콜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해서 만든 게 이제 BGP거든요. 그 BGP를 가지고 결국은 이제 현재 인터넷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현재 인터넷 구조가 언제 시작됐냐고 하면 89년으로 보는 게 맞고요. 89년 이후에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시작하게 되고 이제 인터넷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IPv4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42억 개의 주소의 공간에 대한 문제가 서서히 대두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결국은 다 주소가 고갈돼서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V6를 만들었는데 이 V6 같은 경우는 이제 세상에 있는 모래알 하나까지도 전부 다 아, 이제 주소를 줄 정도로 큰 공간인데 이 V6가 아직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 수업에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NAT라는 기술이 이제 아주 간단한 기술이죠. 심플하고 간단한 기술인데 그 기술이 이제 사용되면서 내부망과 외부망을 구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부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RFC 1918을 찾아보면 아까 말했던 전통적인 이제 ABC 클래스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그래서 A 클래스는 이제 10점, 0.0.0/8. 그래서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게 슬래시 8입니다. 그래서 256개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의 24승의 호스트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있는 네트워크는 1716 네트워크고 1716 0.0 슬래시 16이고요. 이건 16이기 때문에 32 빼기 16 하면은 이제 16비트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5,535개의 호스트를 지정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B 클래스 네트워크. 그다음에 C 클래스는 이제 191681로 돼 있고 0 슬래시 24로 돼 있으니까요. 30 빼기 24 하면 8 나오잖아요. 그래서 2에 8승하면 256개의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숫자들은 결국 32비트라는 IP 주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단위는 바이트고요. 바이트는 이제 비트 8개가 묶여서 사용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걸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들은 비트. 비트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0이나 1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진수 값인 거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범위 내에 대한 문제를 다룰 거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의 구조를 보시면은 인터넷의 백본은 이제 미국망입니다. 유러피안 백본도 백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인터넷 백본이 미국에 비하면은 이제 미약한 방법 그 어, 작고요. 지역은 더 큰지 모르지만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도 굉장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인터넷의 트래픽의 최대 60에서 70%가 불필요하게 미국을 통해서 경유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DNS 전 세계에 있는 이제 13개 DNS 중에서 한 개는 미 육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 정부와 어,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피어링하고 트랜짓이 있는데요. 이제 피어는 이제 친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피어링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동등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과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 백본 구간에서는 과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짓 구간에 있거든요. 인터넷 종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국내 통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망사용료를 이제 내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해외망에 대한 망사용료를 우리가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산해서 이제 결국은 어, 이제 정산하는 체계 자체가 피어링과 트랜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인터넷 초기 구조 때는 이제 국내에 인터넷은 국경이 없습니다. 인터넷에는 국경이 없죠. 관리 주체가 있어서 그걸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네트워크에는 뭐 그걸 마킹할 수 없기 때문에 뭐 KT에서 SKB로 갈 때 실제 해외 구간을 타서 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 그 비용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괜히 국내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제 IX 인터넷 익스체인지라는 구조고요. 인터넷 익스체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 그 이제 망 관련된 법률에는 이제 이 인터넷 익스체인지 구간 혹은 이제 게이트웨이 구간에 정보 보호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수업에 다룰 것들이 국내의 구간에 설치된 어, 그 통제 장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왜냐하면 이 통제 장치들이 기법적으로는 통신에 개입하는 거는 이제 공격자나 방어자나 똑같이 사용하는데 결국 누가 이걸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효용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방어 구조를 도출하는데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터넷 구간과 IX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방어 체계들에 대해서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실제 우리가 프로빙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릴 그럴 그 수업 중에서 그걸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인터넷은 이제 물리적인 네트워크라는 거 위에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올라가 있고 이 네트워크 위에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오버레이가 심화되는 구조고요. 그게 추상성이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 바닥으로 가면 이렇게 그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돼 있는 물리적인 네트워크다. 우리나라도 부산에 가보면 이제 부산이나 인천에 가면 이제 인양 구간이라 그래서 해저 광 케이블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그런 것도 좀 보시는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의 구조에서 이거를 조금 더 내려가서 저희가 패킷에 어떻게 전달되는가의 구조를 인터넷의 구조와 매핑을 해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레이어 7 OSI 7 레이어는 한 번도 구현된 적이 없습니다. 자, TCP/IP 네 개의 레이어로 구성돼서 동작하고 있는 거고 이 위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를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세션으로 나누는 이런 개념적인 장치인데 실제 우리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종단 구간에서는 이제 레이어 7까지 올라가고요. 중계 구간에서는 이제 레이어 2 구간도 있고 레이어 3 구간도 있는데 레이어 3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맥 주소가 바뀐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 3 구간은 레이어 2로 연결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구조에서 트러스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초기 연고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연고망이 가지고 있는 이제 신뢰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 신뢰 구간들에 대한 검증에 대한 이런 기재가 명확히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에 활용이 되고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야, 그러면 이제 오늘의 그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할 텐데 실습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 리눅스 기반의 이제 뭐 WSL이라든지 아니면 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제 저희가 실습을 한 이후에 에, 이제 실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커맨드 라인 기반으로 해서 뭐 활용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이런 RDP 통해 가지고 입수하게 되면 결국 리눅스 머신에 입수하게 되거든요. 뭐 윈도우 머신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IANA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인터넷 어드레스에 관련된 기구인데 최근에 이제 ICANN하고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ICANN이나 IANA나 같은 기관이다. 옛날에는 IANA가 인터넷 주소에 대해서 관장을 하고 ICANN이 도메인명에 대해서 관장을 했는데 이제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ICANN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ANN이라는 구조 자체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협의체를 띠고 있지만 실제 미국이 만든 네트워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IP 주소를 사고 싶으면 이 아이캔에 직접 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왼쪽에 있는 적색 한국에 있는 KR릭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이제 IP 주소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KT나 SKB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KT나 SKB에 할당된 주소를 리싱해서 뭐 렌트카 사듯이 사용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대역을 직접 할당받기 위해서는 KR릭 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역을 사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터넷 주소에 대한 최종 이제 한국 주소에 대한 최종 권한은 KR릭이 이제 위임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KR릭 역시 이제 IP 주소가 고갈이 되면 이제 AP닉에 연락을 해서 이제 AP닉에서 대역을 좀 더 할당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요. AP닉 역시 이제 델리게이션 이제 역시 중재자거든요. 그 AP 아시아 퍼시픽 지역의 인터넷 주소에 대한 할당을 책임지는 기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저널 어소리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시 INA 다시 말하면 아이캔에 연결해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하이라키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인터넷 주소하고도 되게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점, 2점, 3.4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게 이제 1이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구조적으로 내려와 있고 근데 이제 요거를 도메인명으로 보면은 뭐 www. ki사.or.kr이다 이렇게 보면 이 중에 제일 큰 거는 kr이거든요. 크다는 건 이제 리스트 스페시픽 좀 더 큰 걸 지칭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도메인이 영역이 크다는 거, 어드레스 스페이스가 크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kr이고 이제 뒤에서 앞으로 오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DNS도 그렇고 주소 체계도 그렇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관련된 분석을 하실 때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에 친숙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인터넷 주소가 과연 누가 이 인터넷 주소를 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주소에 대한 이게 어느 나라 가지고 있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아는지. 소위 인터넷 주소에 대한 제가 이제 이 수업이 조금 더 이제 실습에 오리엔트 됐다면 이제 체계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터넷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SQLite 같은 거 이용해서 포터블하게 만들어서 오프라인 때도 IP 주소 소유자를 누군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 그 방식으로 과제를 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 쪽이나 훈련 체계 쪽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라이트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진행할 문제는 요 문제예요. 요 문제는 제가 그 실습 담당 조교님에게 전달드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답을 이제 찾아보도록 이렇게 구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이게 뭐 너무 쉽다. 그러면 이제 보너스 문제를 하나 더 정도 구성할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 똑같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르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로그 분석 자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요.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주소가 필요하죠.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주소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에이피닉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요걸 잘라가지고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뭐 대한민국 정보도 있고 한데 이제 기타가 되게 많아요. 라인이 어, 꽤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 육안으로 분석할 수 없죠. 그리고 매번 이제 동일하게 이제 데이터를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는데 자동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GI 기반 분석은 저희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주소를 제가 조교님한테 전달 드려도 되고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될 수 있겠죠. 아니면 주소 자체가 또 뭐 일반적인 주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주소 정보를 제가 요거를 어, 전달 드리는 게 일단 조교님 통해서 전달 드리고 전달 드리고 근데 다 찾아보시면 돼요. 이 데리케이티드 AP 아프리 이렇게 되게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게 AP닉, 두 번째 게 아프리카, 세 번째 게 어린 이제 북아메리카, 네 번째 게 렛닉, 이 남아메리카,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라이프 펜시시, 이게 유러피안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어소리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운받으려면요. wget하고 아까 그 찍으면 주소를 찍으면 이렇게 이제 다운을 받겠죠. 지금 이제 다운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다운받아도 되지만 이게 매번 다운받는 게 이제 귀찮으면 이렇게 스크립트로 묶어서 별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다운받으면 이제 다섯 개 인터넷 기관에 대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IP 정보를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제일 정확한 IP 데이터베이스의 국가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번 동일한 이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동일한 메일이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 이걸 다운받아서 DB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 IP를 가지고 있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번 수업 이제 하단에 가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분석을 할 텐데 그때 실제 이제 이탈리아 해킹팀이라는 이탈리아 정부에서 이탈리아 전문 공격업체 이제 마크네 정권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이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게 있는 뭐 이탈리안 해킹팀 찾아보면 나오는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진 도구인데요. 아주 유명한 해킹 집단인데 그 집단과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탈리아 정부가 영국의 IP를 실제 하이제킹하거든요. 근데 그 하이제킹할 때 그 하이제킹한 IP가 지금은 영국 IP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분석하려면 그때로 넘어가서 2013년인데 넘어가서 그 당시 IP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사고 분석할 때 IP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바뀌는 IP에 대한 뭐 1년 전에 이 IP가 누구 거냐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실제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뭐 요건 지울 거고요. 요게 이제 우리 데이터란 말이죠. 그래서 라인수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은 게 유럽, 그 다음에 미국, 라인수로, 그 다음에 AP닉, 그 다음에 렛닉, F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 제가 과제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과제를 채점화해서 점수를 매기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볼 때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수가 있고 또 어려운 것 같은데 해보면 되게 쉬운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마다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피드백을 좀 받아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업의 속도 하고 이제 수준을 좀 조정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씩 해보시고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아시아 지역 IP 할당 기간이라고 하면 AP닉이죠. AP닉에 접속해서 IP 할당 정보를 다운받아라.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사실은 요거 이게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다 받아야 되죠. 그것도 좀 바꿔야겠네. 전체 각각 대륙 어소리티에 가서 이제 정보를 다운 받는 겁니다. 그래서 5개 다운 받으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이미 푼 거고요. 자, 두 번째, 전 세계 국가 중에 IP가 할당된 국가의 수는 몇 개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은 좁혀나가고 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절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국가가 있어야 되고 IP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몇 개냐? 데이터 라인이 일십, 백, 천만, 70만 라인이에요. 그래서 70만 라인의 데이터를 유관 분석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이렇게 뭐가 엄청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구조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매핑해서 IP가 할당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IP 관련된 정보만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칼럼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보시면은 요 위에 거는 그냥 뭐 공란이나 다른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ASN이라고 Autonomous System Number에 대한 항목이 있고 IPv4에 대한 항목이 있고 IPv6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여기서 필터링 할 거는 이번 과제에서는 IPv4 제가 그래서 과제 낼 때는 이제 V4로 적시를 해서 보내드릴게요. IPv4에 대한 정보만을 획득하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한번 IPv4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랩 IPv4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파이프로 이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파이프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우리가 TR 파이프를 탭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은 어크에서 그냥 읽으면 돼요. 어크에서 달러 1, 2, 3 세 번째 칼럼이 뭐냐면 IPv4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오죠. 앞에가 다 IPv4인 거. 근데 이런 방식도 되지만 이러면 이제 좀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버크에서 델리미터라고 하죠. 구분자를 파이프로 바꾼 다음에 세 번째 칼럼이 IPv4인 것만은 골라서 프린트하시오라고 하면 전체 라인을 프린트하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요게 몇 개냐? 요게 어, 24만 개죠. 그러니까 아까 70만 개에서 이제 엄청 줄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분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남도록 하는 게 사고 분석입니다. 그래서 정상을 전부 제외하면 사고가 남겠죠. 그게 사고 분석이고 이런 다른 분석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다 절차적으로 제거하고 나면 원하는 것이 남겠죠. 이게 이제 데이터 분석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봤더니 요 라인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별이잖아요. 그래서 별을 제거해도 되고 뭐 요걸 안 나오게 하면 돼요. 그래서 안 나오게 하려면 이제 앞에다가 니게이션 그램 마이너스 v 하고 서머리를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전체 중에서 우리가 있는 것만 다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게 IPv4에 대한 우리가 로그를 다 모은 거예요. 근데 매번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비용을 지불 이게 어차피 프로세스 비용을 지불하는 거고 이게 이제 결국은 메모리 스페이스 트레이드 오프 중에서 저희가 프로세스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메모리를 쓰는 거잖아요. 메모리 프로세스 트레이드 오프 중에서 프로세스 쓰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여러 번 하지 않게 그냥 만들어 놓을게요. 어떻게 하냐면 ipv4.log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우리 로그를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항목을 만들어서 데이터로 집어넣고 이제 IPv4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제 우리 요것만 갖고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18메가인데 이거를 압축을 하면 4.4메가로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이제 압축하면 압축을 푸는 게 이제 시간이 더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SSD 시대가 오면서 어, 이제 디스크 접근을 적게 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속도적으로 또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묶어 갖고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캣하게 되면은 그냥 막 이상한 게 나오겠죠. 그냥 캣하면 이상한 게 나오겠죠. 왜냐면 이제 압축돼 있으니까 그래서 재캣이라는 걸로 스트림 사이퍼이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에 Z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라인수도 당연히 똑같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국가가 있어야 되죠. 전 세계 국가 중이라 그랬으니까 이 국가로 보면 이제 두 번째 칼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칼럼을 두 번째 칼럼을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보시면은 이제 딱 국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이제 비어 있는 란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는 란을 제거하겠다. 그럼 비어 있는 란을 어떻게 제거하냐? $2가 empty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2는 empty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제가 소트 이크 마이너스 하면은 이렇게 빈 나라가 안 나오죠. 전부 다 나라가 다 나오죠. 전 세계 139개 국가의 IP가 할당돼 있는데 보시면 239개, 239개가 다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 국가 중에 IP가 할당된 국가는 몇 개냐? 당연히 이제 여기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트 U하고 유니크하게 소트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워드 카운트 라인 하면은 239개.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IP가 할당된 국가는 239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할당된 공인 IPv4의 주소는 몇 개냐? 요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내용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앞에 했던 거 로그를 그냥 쓰면 되는데 IPv4 주소의 수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IPv4 주소의 수를 찾기 위해서 이제 다시 로그로 돌아가겠습니다. 로그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첫 번째는 이제 어소리티, 리저널 어소리티고 두 번째는 이제 ISO 투 레터 컨트리 코드, 뭐 한국은 KR, 뭐 북한은 KP, 뭐 케냐는 KE 이런 게 이제 두 글자의 이제 코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IPv4 정보라는 게 세 번째 칼럼, 네 번째 열이 이제
프리픽스 시작점, 그다음 요게 이제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IP 공인 IP 주소의 수다. 그러면 전 세계 주소에서 뭘 골라야 되죠? 1, 2, 3, 4, 5번만 고르면 됩니다. 는 프린트 달러 5 그러면은 어, 여기에 그러면 이제 여기 다 나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다 더해야죠. 어떻게 더하냐? sum 이렇게 더하면 돼요. 이렇게 더하면 이제 다 더한 다음에 답이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 sum 하면은 전 세계의 IP 수인데 이 IP 수가 그러면은 전체 IP 대비 얼마나 지금 할당됐나 알고 싶으면 2 to the power of 32 times 100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IP에서 86%가 할당돼 있다. 뭐 없다 없다 해도 아직 되게 많은 주소들이 이제 뭐 사용되고 있지 않은 거죠. 14%.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답에서 골라야 되는 거는 37억 개. 이게 현재 할당된 오늘이죠. 오늘 할당된 IP 수는 37억 개다. 3번 문제까지 우리가 진행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4번. 대한민국이 최초로 IPv4를 할당받은 연도는 언제냐? 이거는 약간의 트릭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한민국을 고릅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연도가 어디 있죠? 연도는 1, 2, 3, 4, 5, 6, 6번이 연도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나오죠. 그럼 소트하면 되죠. 소트해서 이제 어센딩 오더로 해야 되니까 N. 그러면은 1986년 6월 30일 날이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주소를 획득한 날. 우리 좀 일찍 저희는 이제 그 IP 주소 인터넷을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래서 KT가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처음 주소를 가진 거고 이 주소 대역이 누구 거냐 보시면은 이렇게 KT에 할당된 주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86년 저희가 뭐 보시면은 여기 인터넷 89년에 나왔다고 보면 굉장히 일찍 연구망으로 접속한 거죠. 한국 인터넷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실제 여기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커리어 쪽으로 인터넷 네트워크 쪽으로 커리어를 하고 싶은 분은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이 최초로 IPv4를 할당받은 연도를 우리가 알았고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IPv4 보유수는 몇 개냐? 이거 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되는데 결국은 아까 우리가 한 거 있잖아요. 다 더한 거. 요거 여기다가 앞에 KR만 더해주면 돼요. 재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요. 한국은 1억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전 세계 인터넷 주소의 2.6% 정도를 대한민국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5번까지 했고요. 이제 6번이 이제 6번, 7번이 사실은 챌린징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이게 이제 상대값이거든요. 세계 몇이냐? 그럼 세계 모든 것의 IP를 저희가 다 숫자를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그로 가서 여기서 필요한 거는 국가명 달러 2, 그 다음에 사이즈 크기 달러 5인가요? 예, 이렇게 가고 이걸 이제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어떻게 더하냐면 자 보시면 여기 KR은 요거 다 더하면 되고 KP는 이제 요거 하라고 KN은 요거 KN은 요거 다 더하면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자동으로만 해주면 금방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보세요. 이게 앞에가 같으면 계속 더해지고 앞에가 다르면 프린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칼럼이
previous 값이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변수나 쓰면 돼요. 뭐 p 해도 되고 근데 저는 PRV로 하겠습니다. previous 값하고 같으면 이제 두 번째 거 더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어크의 else문이에요. if 앞에 조건이면 이걸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번으로 가라. 다음 번은 뭐냐면 이제 달라지면 프린트 해야죠. PRV하고 CNT하고 그다음에 넣어줘야죠. PRV는 $1, CNT는 $2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다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앞에 이제 아까 국가명 없던 데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서 작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보유수가 뭐냐? 그 보유수 기반으로 소트해야죠. 소트 마이너스 RNK2 이게 원인가요? RN이네. 자 이렇게 하면 K, RNK2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 2, 3, 4, 5, 6 대한민국 6등인데 이렇게 보는 게 좀 귀찮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좀 훨씬 보기 좋죠. 그래서 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 다 더한 다음에 어, 요 넘버 오브 필드 전체 필드가 두 개고 그다음에 이렇게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두 번째 게 0이 아닌 것까지 하면 이제 다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넘버 오브 레코드라는 이제 내장 변수입니다. 넘버 오브 레코드 그다음에 1 하면 국가 2 하면 크기 2 나누기 2의 32승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6이고요. 전체의 2.6%, 미국이 37%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유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세계 몇인지 나왔고요. 가장 적은 수는 이거 이제 리버스 오더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소트 마이너스 RNK 몇십만일까? 아, 리버스 오더가 아니라 어센딩 오더로 NK 1, 2, 3, 4. 3. 그러면 여기 BL 이게 이제 어디냐면은요. 그, 그, 그 카리브해에 있는 ISO 컨트리 코드 BL 센트 발레텀인가 하는 여기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섬나라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에 이제 IP로 악용되고 있는 그런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가장 적은 수를 가지고 있고 사실 그 다음에 어디냐 이제 여기 북한이 1024개의 IP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적은 IP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BL이 나오면서 이제 밀렸죠. 그래서 북한은 약 238위 혹은 7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나와 있는 게 숫자 뒤에가 이제 투레터 컨트리 코드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IP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하나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한다면 여기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료 구조를 한번 볼게요. 자료 구조를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놔둬볼게요. 한번 할 수 있는 친구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DB를 구한다면 요게 이제 시작 값이고 요게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트윈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요거를 인티저로 바꿔줘야 돼요. 이 256 진수니까 250 0 곱하기 256 이게 0승 더하기 0 곱하기 256의 1승 더하기 0 곱하기 256의 2승 더하기 41 곱하기 256의 3승 하면 이제 이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게 시작점.
네, 거기다가 요걸 더하면은 이제 끝점입니다. 그래서 요 비트윈 연산 요 안에 들어가면 끝점 포함하면 요게 결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자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 한번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줌 수업 말고 다음 달에 이제 실제 가서 강의할 때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시거나 진행되는 걸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문제를 내서 조교 선생님한테 공유 드릴 거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진행하신 다음에 쉬운지 어려운지 피드백을 한번 받아가지고 제가 다음번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오늘 진행한 내용 중에 질문이 가능한지 모르는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조교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서 채팅이나 이런 뭐 소리 그, 저한테 한번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채팅으로는 내용은 지금 없고요. 어, 혹시 무 질문 없이 완벽한 수업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 질문이 없으니 한번 잘 보시고 이제 한번 진행해 주시고 제가 이메일로 조교 선생님께 요거 문제 좀 다듬어 갖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마 다음 시간에도 제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간단하게 수업 진행할 것 같고 줌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베트남 출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저희 그 실습 선생님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실습 진행하는 걸로 하면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서 뵈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침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동안 문제 풀어서 어, 그 문제 풀이 과정하고 내용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